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을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환율과 유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쟁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두 가지 지표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달러 인덱스 급등과 함께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서서 현재는 1226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급에도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전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죠. 또 오늘 국제유가가 거의 140달러 선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압력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도 시장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방 들어가고 싶은데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오진승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월요일부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코스피는 현재 2650선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도 개인이 양시장, 양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2천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네네. 기관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은 조금 더 관망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홍콩 지수 같은 경우도 3.5% 이상 빠지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3% 이상 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도 2%대의 낙폭, 장 초반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러시아 이슈입니다. 오늘도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유가의 상승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돌파를 했죠.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게다가 미국에서는 또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네.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은 더 가해지고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유가뿐만 아니라 모두 상승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인플레 압력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우리 경제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인플레 압력도 거세지고 있지만 이슈에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 7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휴전 협상이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휴장일이
휴장일이기도 하죠. 대선 때문에 시장이 하루 쉬어가면서 투심은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볼 이슈들이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또 이번 주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 지수에 상장될 예정이면서 수급 문제, 수급 부담도 지금 있는 시장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장 여전히 지금 많이 빠졌다고 너무 성급하게 매수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힘든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무겁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 그리고 대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LG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여러 가지 이슈들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조금만 좀 불확실성이 커져도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약주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PC 삼립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곡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종목의 개별 모멘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 5%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네, SPC 삼립은 지난주에도 제가 리뷰를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띠뿌띠뿌시를 비롯해서 이 포켓몬빵 인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뭐 품절 대란에다가 구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추억을 상기하면서 주말에 이 포켓몬빵 먹어볼까 했지만 편의점 돌아다녔는데 진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만큼 인기를 제가 체감하기도 했고 일단 뭐 그런 포켓몬빵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인플레 관련해서 이 SPC 삼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 뭐 파리크루아상, 또 베스킨라빈스 등등 이런 프랜차이즈 역시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SPC 삼립의 지속적인 이 매출 성장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아침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꺾이지 않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점 고점에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긴 흐름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이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급하게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부담 없이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C 삼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좀 숨고르기에 단기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그래도 5일선 타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목표가 유지 가능하다라고 점검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또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ECD가 발표한 1월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지면 3월에는 이러한 물가 상승이 더욱 심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그렇고 가스,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에 또 그동안 외면받던 석탄 가격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시장이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섹터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도 장 초반에 역시 유가, 뭐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종목들 역시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갭상승한 이후에 지금은 뭐 시장 빠지면서 음봉으로 빠진 종목도 있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압력이 최고치다라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지 않더라도 뭐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인플레 상황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세계 원자재 가격 지표라고 할 수
수 있는 이 S&P GSCI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주보다 16%나 오른 모습, 이런 모습도 확인을 하면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플레 압력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유가 관련주 오늘 장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유가 관련주를 장기 투자하거나 뭔가 신규 진입을 해서 오늘 당장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네. 분명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 특히 월가 전문가는 이번에 유가가 굉장히 치솟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해지와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가가 단번에 안정화가 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지금부터 해가지고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앞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짚고 가고 싶고요. 관련주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전이었나요? 그때는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최근에는 3,000원대 목표가에서는 매도를 합시다. 더 가더라도 매도를 합시다. 그거는 이제 그 이상의 상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할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팜스토리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주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슈업이 되고는 있지만 3,000원대를 재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앞전 전고점 부근에서 충분히 저항대가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오기도 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거지 지금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40% 이상의 수익이 나왔는데 장기 투자를 하자 이런 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국석유 이런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가 관련주죠. 한국석유도 차트 보시면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서 마찬가지로 이전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슈는 있어요. 지금 인플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분석이 나왔죠.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70억씩 개선이 된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 팜스토리라든지 한국석유 등등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가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정부이기도 하죠. 그만큼 디폴트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월봉상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까지는 가지 않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 관련주들, 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야 조금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최근에 크지 않았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자재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 전쟁 관련 수혜주도 전반적으로 확실히 예전 같은 탄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날에도 이런 가스부터 사료주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주들까지 대부분 좀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팜스토리, 한국석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대부분 좀 전고점에서 저항이 있거나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러한 흐름인데 이런 관련주들 지금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조금은 보수적인 시선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인플레이션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해 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종목 상담방 들어오시고 상담 신청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응원하는 튜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매수가 17만 원, 비중 40%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상담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올해 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기판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늘 좀 낙폭이 큽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7천 원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17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삼성전기도 어쨌든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네. 길게 봤을 때 MLCC의 수요는 뭐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네.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매수가가 지금 17만 원이신데 비중이 40%십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좀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비중이 좀 크신데다가 매수가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바닥 잡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하락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월봉 흐름을 화면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지속적으로 이 긴 흐름을 아주 긴 추세를 볼게요. 2010년 그리고 2019년에 한 번씩 이 쌍고점, 쌍봉 구간을 만들어냈죠. 강력한 저항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구간을 2020년에 돌파를 강하게 하는 흐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MLCC의 대표주기도 하고요. 그런 모멘텀들의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현재는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큰 흐름상에서는 주봉에서도 120선 부근까지 내려온 만큼 바닥을 살살 잡을 수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주봉상 120선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시장 영향으로 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추세상 120선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5만 원대는 지켜줘야 합니다. 15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은 바닥 구간을 기다리면서 관망하시다가 올라온다면 17만 원 구간은 사실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굳이 뭐 물타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전 이상 왔을 때 17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남은 잔량으로는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도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잔량 17만 원 부근에서 반매도 하시고 남은 잔량 같은 경우는 이 큰 박스권 상단인 19만 5천 원 이상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 절반 이상 축소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나머지 비중으로만 19만 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즐거운 네오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HMM 매수가가 3만 2천 원의 비중 20%. 현재 유가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HMM도 전쟁 관련 수혜주로도 편입이 됐죠. 이제 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좀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600원 선. 자,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HMM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에서도 공부할 부분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유가 관련해서 또 전쟁 관련해서도 모멘텀 받아주면서 최근에 상승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제가 참 시장 보면서 이 HMM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무려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이나 들어온 그런 모습 보여주기도 했죠. 일단 HMM도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도 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240선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저는 HMM은 이 연봉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MM으로 단타를 치고 싶어요.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빨리 끊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좀 긴 관점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연봉을 제가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 종목은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연선과 20연선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격을 줄여주면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 캔들 같은 경우는 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려줬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이제는 우리 HMM이 한동안은 굉장히 안 좋은 또 주주분들 계시다면 좀 힘들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좀 흠슬라의 명성을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지난주 방송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차근차근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240선을 재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슈는 우리가 모두 공개가 된 상황이고 좀 긴 관점에서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지 짧게 봤을 때는 저항 부근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HMM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월봉상 120선 돌파 시도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좀 긴 관점으로 단기적인 흔들림에 굴하지 않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장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4만 원 이상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는 240선 지켜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3만 3천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상향해서 4만 원대 부근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3만 3천 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여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4만 원대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주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황금 ST 매수가 9,203원,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황금 ST 비철금속 섹터 철강 관련주인데요. 역시 또 철강서 가격도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중은 10%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오늘 좀 눈에 띄는 흐름은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양봉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6% 정도 오르면서 9,69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분 연속으로 수익 중이시네요. 목표가 네.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시장에 수익 중인 분이 네. 많이 계셔서 또 기분은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황금 ST도 마찬가지로 연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봉을 자주 보지 않는데 유독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긴 흐름상, 긴 추세상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작년까지 해서 이 8,000원대의 고점을 지속적으로 연봉상 두드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선의 지지를 다시 받으면서 아랫골이 달고 이 저항 부근을 이전 저항 부근을 이 큰 추세상 뚫어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사실 니켈 관련주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켈 관련해서도 저는 분명 주목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뭐 다소 있기는 하지만 큰 추세상 봤을 때는 지금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1월 말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5일선을 잘 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선을 깨지도 않았거든요. 5일선을 잘 타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있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분 조금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장 초반에는 저가 1%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시가 재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5.8%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내내 5일선도 깨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해준 만큼 단기적인 좀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도 단기 과열권 가리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눌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이 전고점 쌍봉 부근 다시 한번 이 세 개의 봉을 만들면서 1차적인 저항 라인 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 이상 부근에서 10,000원에서 10,000원 초반대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로 또 수익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지지 라인 8,500원 구간 지켜준다면 흐름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금 ST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내용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정경숙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종목은 넥슨GT이고요. 매수가 22,500원에 비중 100%입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비정하죠. 이제 김정주 넥슨 이사의 별세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 종목이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22,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시긴 한데 이번에 나온 이슈가 좀 단기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비중도 100%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슈가 분명 강하긴 하죠. 강하기 네. 때문에 상한가를 간 이력도 있고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알아요. 이 김정주 회장의 별세 이후에 지배구조 관련한 문제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피곤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기준으로는 또 5%대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시장 하락과 함께 지금은 다시 시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깨지지 않았고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0%라는 거. 네. 비중이 100%를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계좌를 보고 있으면 한 종목이 내 계좌를 좌지우지하는데 간 떨려서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이런 테마성이 짙고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100%는 당연히 무리고요. 조금은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매수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22,500원 부근이신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비중은 줄이실 수 있으니까 비중은 좀 최대한 줄이셔서 20% 이상은 아무리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전은 해볼 만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또 등장을 하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 분명 한 번 더 이 전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일선은 좀 단기적으로 깨지 않는 게 좋겠고요. 비중 줄이시고 남은 비중으로는 2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남은 잔량 같은 경우는 이 저항대 다 돌파를 하고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좀 매도세가 확 쏟아지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면서 도전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 말 그대로 도전일 뿐이고요. 비중은 좀 확실히 줄이시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 이하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남은 비중은 2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해 보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빵빵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유틸렉스 매수가 31,000원에 비중 10%. 힘드네요. 꼭 좀 봐주세요. 오 대표님 상담이 절실합니다. 라는 문자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인데 신저가 부근에서 좀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주가 하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네. 좀 대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손실을 좀 줄여봅시다. 좀 가지고 가서 네, 기다리시더라도 조금만 올랐을 때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는 반등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하락 추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이 매물 흐름에 매물 저항을 받게 되면서 빠지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1,000원이시고요. 최근에 올라온 구간이 있었죠. 3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온 구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 타점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차라리 단기 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당일 위쪽에 제가 항상 장기 이동 평균선은 저항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240선이라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물려 있었다면 아주 좋은 매도 타점이었고요. 뭐 단타가 아니고 쭉 가지고 가신다면 사실 매수를 할 타점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신저가를 쓰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바닥이 어딜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한 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가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깨지 않고 반등 준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 구간 이용해서 조금씩 탈출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2만 원 초반대, 2만 1,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저항대에서 반매도, 2만 1,000원 부근에서 반매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240선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유틸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굉장히 이슈적인 모멘텀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굉장히 이 종목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최대 240선, 28,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시는 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 17,000원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닥을 잡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바닥을 잡았는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유틸렉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시황과 공략수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오늘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차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공부를 하실 때 뭐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 RSI, 여러 보조지표 등등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저는 오늘
어떤 공부를 하시고 어떤 지표를 적용을 하시더라도 좀 큰 흐름에서 차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세세한 짧은 흐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도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숲을 보는 방법, 숲도 보고 나무도 함께 보는 이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연봉은 많은 분들 보지 않지만 제가 오늘은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몇 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차트 볼 때 우리가 뭐 지지와 저항을 보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보고 이동평균선을 적용을 할 때 일봉을 봐야 될까요? 주봉을 봐야 될까요? 월봉을 봐야 될까요? 혹은 분봉을 봐야 될까요? 분봉을 본다면 몇 분봉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차트 공부, 기술적 분석 쉽게 가지 말자. 우리 그렇게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면 잃는 것도 쉬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큰 흐름과 작은 흐름 모두 파악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만 이 기간이 짧아질수록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분봉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변동성은 커지겠죠. 짧은 흐름을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봉에서 연봉으로 갈수록 보통 연봉은 뭐 많이 보지는 않으시니까 주봉, 월봉 쪽으로 갈수록 신뢰도가 대신 높아집니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매매들의 총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봉, 분봉에 비해서는 비교적 월봉이나 주봉이 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신뢰도의 문제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특징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확인하는 건, 체크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보셔야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숲을 보는 차트 분석법 중에서 이 숲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월봉과 주봉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월봉은 한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 한 달 동안의 주가가 모두 움직이죠. 오늘 만약에 월봉이 오늘이 뭐 3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서 자, 3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서 월봉이 첫 캔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쭉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주가가 빠지면 다시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달 동안 이 굉장히 변동성이 다 반영이 되면서 캔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월봉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봉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의 주가죠. 월요일에 시가가 시작이 된 다음에 한 주간의 변동성을 모두 반영을 해서 금요일에 뭐 공휴일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종가가 마무리가 되는 그게 바로 주봉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과 주기 때문에 비교적 큰 흐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는 주가의 움직임을 일봉의 자잘자잘한 움직임, 이 분봉의 자잘자잘한 움직임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좀 큰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일봉과 분봉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봉과 분봉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이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꼭 월봉과 주봉, 이 숲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위에 있는 게 일봉이고 아래쪽이 월봉이고요. 큰 흐름을 보시면 흐름은 동일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눌렸다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 추세 나오고 이 흐름을 조금씩 이제 월봉으로 한 캔들로 보여주다 보니까 일봉에 비해서 자잘자잘한 움직임은 사라졌지만 추세 자체는 한눈에 조금 더 간단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월봉 차트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좀 편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HMM 오늘 또 시청자분께서 종목 상담을 의뢰해 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HMM의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흐름에 집중을 해볼게요. 작년 초에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이 HMM이 급등을 하면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올라가고요. 뭐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또 올라가고요. 이제는 좀 눌리려나 했더니 또 올라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진짜 끝인가 보다. 4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끝인가 보다 했는데
더 올라갑니다. 5만 1,000원대까지 고점을 찍은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뭐 저와 함께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HMM 관련해서 모든 분들께서 이제 5만 원대까지 가니까 이 종목은 미쳤구나. 10만 원대까지 가겠구나. 정말 끝없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HMM 저는 분명 좋은 기업이고 모멘텀도 확실하고 뭐 지금 상승세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5만 원대 부근에서는 한번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봉만 봤을 때는 사실 HMM 매물도 없어요. 신고가 영역으로 52주 신고가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매물대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월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월봉상 제가 표시를 해둔 이 부근이고요. 자, 월봉상 보니까 HMM이 오랜 바닥을 거치고 60선을 돌파하면서 이 굉장한 상승세 이 부근은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선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을 줬다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인 이 120선까지 올라온 지점이 공교롭게도 5만 원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앞에서 봤던 일봉 차트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던 매물대가 월봉에서는 120선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HMM 10만 원 가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5만 원대에서는 1차적인 저항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던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봉, 주봉만 보면 되냐? 그것도 아니겠죠. 일봉, 주봉 통해서 우리 나무를 또 분석을 해야겠고요. 일봉은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 분봉은 분 단위로 변하는 굉장히 세세한 주가 변동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뭐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그 이후에 뭐 120분, 240분도 설정하면 얼마든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는 이유는 월봉에서 주가의 큰 흐름을 살펴봤다면, 큰 추세를 봤다면 이제는 매수 타점을 찾기 위해서 주가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일봉과 분봉을 봐야 한다. 나무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LRG넥스원도 제가 관심주로 우리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은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언급을 드렸던 게 뭐 이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월봉상 60선을 돌파를 할 때 큰 추세상 봤을 때는 이 오랜 바닥을 거치고 60월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방으로 추세를 돌린 것은 월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월봉에서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가 뭐 5만 원일 수도 있고요. 5만 5천 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기를 원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는 겁니다. 방금 돌파를 하는 시점이 8월 달이었고요. 8월 달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막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대를 뚫으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해야겠다? 아니죠. 우리는 일봉에서 매수 타점을 찾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만큼은 8월 달에 올라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지지라인이라든지 확실한 지지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죠. 월봉상 큰 추세가 개선되고 큰 추세가 상방으로 갔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이런 지지라인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60선과 120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봉상 120선 같은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월봉을 봐야 될까요? 주봉을 봐야 될까요? 일봉을 봐야 될까요? 자, 결론은 모두 봐야 한다라는 거죠.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지만 큰 흐름 속에서 정확한 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을 하실 때는 어떤 이 차트 기법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큰 숲과 나무까지 모두 좀 총체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차트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까지 함께 체크하셔서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오늘 공략주는 어떤 업종일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의외로 또 반도체주 중에서 반도체주. 가지고 왔고요. 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의외인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8%가량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도 뭐 당장에 급하게 보자라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숲을 봤을 때 긴 흐름상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 뭐 반도체 지금 안 좋을 때 좀 관심을 천천히 급하게 매수하거나 뭐 단기로 굉장히 급하게 보자 이런 종목 아니고요. 천천히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도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이죠.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이 설계나 제조 공정 중에서 설계, 개발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한 그런 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보안용 쪽으로 조금 더 이 대기업들에서 하지 않은 영역으로 틈새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주반도체가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이거를 10%까지 늘리면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 대비해서 무려 4배가량 성장을 한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 좀 지속되면서 팹리스 업체들은 실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천천히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봉을 봤더니 제주반도체도 뭐 상장 이래로 쭉 빠졌다가 왔다 갔다 횡보를 굉장히 길게 했었죠. 자, 그런데 지난 연도에 2021년도에 굉장히 강한 이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매수세와 동시에 더불어서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봤을 때 20선과 5년선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 구간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전 저항이었던 부근까지 연봉상 내려온 모습으로 지금부터는 뭐 긴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월봉상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듯하지만 현재 다시 한번 20월선 부근까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가격대까지 왔고요. 다만 일봉상 봤을 때 지금은 뭐 당장의 모멘텀은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240선과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당장의 의미 있는 라인대를 돌파를 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 만큼 조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바닥을 잡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전저점 부근에서 더 이탈하지 않고 바닥 잡아준다면 목표가는 6,000원까지, 짧게는 6,000원까지, 장기 이평선 저항선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번 이슈가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는 굉장히 또 강한 탄력을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좀 길게 천천히 보는 전략으로 목표가 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이 공략주나 또 시장 분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장중 저가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646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2.29% 내림세 속에 계속해서 880포인트 선 지지역 지금 테스트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장중 매도세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벌써 지금 7천억 원이 넘는 물량들 지금 양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매수세 늘려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외국인들이 879억 원, 기관이 750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코스닥 100 종목들 많이 내놓으면서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농업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 지금 밀 가격이 거의 38%, 옥수수 가격이 17%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오일 쇼크 이후에 지금 최대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지금 농업 관련주들이 가장 시세가 좋은데요. 대동기업과 26%, 효성 OMB도 20%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사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철강석이 이제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상사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 8%의 가장 큰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대형 은행사들이 4%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 선, SK하이닉스가 12만 원 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딱 7만 원 선 부근에서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흐름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